사람이 모이는 곳엔 늘 감정이 얽히기 마련이죠. 누군가에겐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피곤한 인물도 존재합니다. 하물며 이해관계와 자존심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연예계라면 말해 뭐하겠습니까? 괜히 눈 마주쳤다간 뒷말 돌기 십상인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번 콘텐츠에서는 유독 동료들에게 거리감을 주거나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주의 요망 대상으로 꼽히는 연예인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언행으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대체 왜 그토록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 속사정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위는 다름 아닌 하리수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연예인 그 이상으로 기억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럽게 여겨지던 시절, 하리수는 모든 금기를 깨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물론 그 등장은 충격이었고 화제였으며 그 자체로 사회적인 사건이었죠. 뛰어난 비주얼과 도발적인 퍼포먼스, 여기에 솔직함까지 더해지며 각종 예능과 광고계를 휩쓴 그녀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 뒤엔 그늘이 있는 법. 그녀를 둘러싼 묘한 긴장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특히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선 하리수는 무섭다는 말이 꽤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습니다. 단순한 편견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녀가 알고 있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데뷔 전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시절, 그녀는 우연치 않게도 숱한 연예인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민감한 비밀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추억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절대 들춰져선 안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물론 그녀가 그 정보를 들고 협박을 하거나 폭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걸 말하면 큰일 난다는 식의 발언을 방송에서 툭 던지는가 하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적도 꽤 많았습니다. 덕분에 업계에서는 하리수를 잘못 건드리면 끝장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가까이 가면 괜히 불안해지는 그런 존재 말이죠. 최근 들어 그녀의 방송 출연이 뚝 끊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입을 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그녀와 얽혔던 인물들일수록 속으로는 진땀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엔 당당하고 유쾌한 이미지지만 그녀가 가진 한마디는 어떤 폭로성 기사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이 바닥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리수는 단지 트랜스젠더 연예인을 넘어 지금도 조심스레 다뤄야 할 연예계의 블랙박스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2위는 별명처럼 시큼한 존재가 되어버린 오이 권미나입니다. 한때는 인기 걸그룹 멤버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 맑은 외모와 조곤조곤한 말투로 주목을 받으며 데뷔 초만 해도 힐링 멤버라는 말까지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연예계 생활이 장밋빛일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권미나라는 이름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팀 내 괴롭힘 피해를 폭로하며 여론의 중심에 선 그녀는 한동안 용기 있는 피해자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리더 지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내부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연예계의 이면을 조명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폭로 이후 그녀는 SNS를 통해 감정적인 게시글을 수시로 올렸고 개인적 갈등을 실시간 중계하듯 공개하며 팬들과 대중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처음엔 동정이었던 시선이 점차 피로감으로 바뀐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결정타는 친구의 남자친구였던 남성과의 연애였죠. 사생활이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공개적으로 독서를 퍼붓는 모습은 도저히 사적인 실수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그 남성까지 직접 나서 공개 사과를 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권민아는 대중의 신뢰를 걷잡을 수 없이 잃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한두 번의 실수로 보기 어렵죠. 유독 그녀와 가까웠던 사람들만 이상하게도 상처받고 이미지에 금이 가며 때로는 가해자 프레임까지 뒤집어쓰게 되는 공통된 패턴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그녀 곁에 머무르고 싶을까요? 업계에서 그녀를 접촉주의 인물로 분류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녀가 겪어온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는 분명 무게감 있는 사안입니다. 자해와 극단적 시도까지 이어진 만큼 진심 어린 치유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반복적으로 타인을 해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면 그건 더 이상 피해자의 서사로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권민아는 어느새 언제 무슨 폭로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지금의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안기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연대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관계 형성 자체가 리스크로 여겨지는 말 그대로 오이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인물로 남게 된 것이죠. 3위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다들 눈치만 보는 인물 강호동입니다. 수십 년간 예능계를 장악해온 강호동은 특유의 유쾌한 이미지와 쩌렁쩌렁한 리액션으로 국민 MC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만 맡아도 중심을 잡고 후배들 앞에서는 든든한 큰형님 포스를 풍기며 카리스마를 뽐내왔죠. 하지만 문제는 그 포스가 때로는 너무나 강력하다는 데 있습니다. 씨름계의 전설 출신답게 그의 존재감은 단순한 몸집이나 성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방송 현장에선 강호동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공기가 얼어붙는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일종의 무언의 룰이 있다는 거죠. 그가 정한 흐름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여겨지고 그 분위기를 거스르면 방송사고 수준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돌 정도니까요. 분위기 메이커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가 웃을 땐 다 웃고 그가 정색하면 다 같이 정적에 빠지는 묘한 구조. 어느 순간부턴 후배들이 그의 눈치를 보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유쾌함 속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공존하게 됐습니다. 그에 관한 무용담과 전설 같은 소문들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강호동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은 이미 방송계의 불문율처럼 자리 잡았죠. 동료 연예인들조차 그를 두고 존경스럽다는 말 뒤에 편하진 않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합니다. 함께하면 배울 점은 많지만 자기 색깔을 보여주기엔 강호동이라는 태풍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선배로서의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후배들은 자칫 자신의 개성을 펼치기도 전에 위축되어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일부 방송에서는 그의 눈치를 보느라 대본과 리액션 모두 안전운전만 고집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결국 강호동은 예능계의 상징이자 레전드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인물이라는 이중적인 타이틀을 함께 지닌 존재입니다. 웃음을 만드는 장인이면서도 그 현장을 가장 조심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를 무서운 연예인 순위 상위권에 고정시킨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4위는 따뜻한 이미지에 감춰진 전도, 본능, 한혜진입니다. 오랜 시간 안정적인 연기력과 진중한 태도로 사랑받아온 배우 한혜진. 드라마에선 지적인 여주인공, 예능에선
인간적인 털털함 겉보기엔 모범적인 이미지의 표본이라 할 만했죠. 일상 속에서도 가치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솔직한 배우라는 인식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솔직함이 언제나 미덕인 건 아닙니다. 한혜진은 평소 자신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꽤나 자랑스럽게 그리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문제는 그 신앙심이 나누고 싶은 따뜻함이 아니라 피하지 못할 압박감으로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믿는 건 자유지만 그 믿음을 굳이 남의 삶에까지 들이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실제로 그녀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 사이에선 한혜진의 전도 방식은 조심해야 한다는 묵시적 경계심이 돌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대본 리딩 중에도 촬영 대기 시간에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종교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다는 것. 신앙이 없는 이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겐 이런 접근이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겠죠. 몇몇은 실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증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믿음이 깊은 사람에서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진화하게 됩니다. 특히 종교나 개인적 신념처럼 예민한 주제에 대해 배려 없이 밀어붙이는 태도는 좋은 뜻이었든 아니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름길이 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한혜진 입장에선 악에 없는 선의의 공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타인의 경계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되면 오히려 무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예계 안팎에선 그녀를 단순히 진심 있는 배우가 아니라 말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 혹은 민감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로 바라보는 시선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종교 이슈에 예민한 이들에게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무형의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이는 예수로는 넘치지만 현실에선 다소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구혜선입니다. 연기, 연출, 글쓰기, 그림까지 못하는 게 뭐냐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녀는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멀티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굳혔습니다.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타협하지 않는 창작 태도는 팬들 사이에서도 꽤 오랫동안 찬사를 받아왔죠. 하지만 그 고집 있는 예술가라는 이미지가 어느 순간부터 예민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재형과의 이혼 과정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서 단순한 사생활 이슈를 넘어 이미지의 재편성의 시발점이 되었죠. 구에서는 개인적 감정을 SNS라는 공개 플랫폼에 적나라하게 쏟아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직설적인 폭로는 오히려 피로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공감보다는 피곤함을 느낀다는 여론이 점점 늘어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예술 작업 중 종종 사람들과 마찰을 빚었고 함께 일한 제작진이나 배우들과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완벽주의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협업이 기본인 방송계에서 그녀의 스타일은 통제 욕구로 받아들여졌다는 후문도 적지 않죠. 게다가 구에서는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과거 인물이나 사건을 은근히 오대놓고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솔직함이 때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또 하나의 공개 저격으로 느껴지면서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분위기도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그녀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업계 전반에서 구혜선을 예술적인 면에서는 인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접근하기 까다로운 인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결국 구혜선이 무섭다는 말은 목소리가 크거나 외모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한마디만 해도 기사화되는 영향력, 그리고 감정선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예술가와 폭로가 사이 어딘가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녀. 구에서는 그 누구보다 감정에 솔직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속 편하게는 못 다가가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6위는 김구라입니다. 예능계에서 말 많고 탈 많은 인물로 손꼽히는 김구라는 오랜 세월 막힘없는 입담 하나로 존재감을 각인시켜온 인물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듯한 멘트로 프로그램을 쥐락펴락하며 시청자에게 사이다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정작 그 사이다가 누군가에겐 독한 소주처럼 남았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 듯합니다. 김구라의 트레이드 마크는 솔직함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말들이 언제부턴가 예의나 배려의 경계를 미끄러져 넘어간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흠결을 농담처럼 치고 들어가거나 준비되지 않은 민감한 질문을 툭 던지는 그의 방식에 얼굴이 굳어버린 게스트들은 한둘이 아니었죠. 실제로 방송 이후 함께한 시간이 불편했다고 고백한 출연자들도 존재합니다. 김구라와 함께할 땐 언제 내 말이 되돌아와 내 얼굴을 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동반되기 때문에 단 한마디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분위기입니다. 그와 함께 촬영하는 사람들은 농담조차 계산적으로 해야 하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필터 두세 겹은 기본으로 끼워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김구라의 입을 거치면 예능용 흑역사로 재가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과거보다 유해졌다는 평가도 있고 실제로 아들 동현 군의 방송 활동을 지켜보며 조금은 유해진 이미지도 보이곤 합니다. 감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분명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날선 언변이 사라졌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릅니다. 방심한 순간 김구라의 한마디에 이미지가 뒤틀리는 건 여전히 유효한 리스크입니다. 그에게의 말은 단순한 개그 도구가 아닌 게스트의 허를 찌르고 서사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김구라와 함께하는 자리에선 유난히 정제된 나로 무장하고 나타납니다. 결국 김구라는 뛰어난 방송인이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변수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입담의 날이 무뎌지지 않는 한 그가 있는 자리에는 웃음과 긴장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7위는 차태현입니다. 국민 호감 배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차태현. 하지만 호감이라는 이미지도 단 한 번의 보도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KBS 9시 뉴스는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 논란을 단독 보도하며 연예계에 또 하나의 파장을 안겼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차태현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5만원권 10장이 찍힌 사진과 함께 김준호와 내기 골프를 했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거기에 신고하면 세골락 이라는 멘트까지 덧붙이며 유쾌한 척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225만원, 김준호는 260만원을 땄다고 덧붙였는데요. 금액 자체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는 감히 내기라고 치부하기엔 꽤 묵직합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두 사람은 곧장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선언하며 빠르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별다른 해명 없이 조용히 물러난 모습이 일견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쯤에서 빠지는 게 살 길이라는 계산도 엿보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도박인지 아닌지의 경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한 셈이죠. 제작진 측에서는 차태현은 현장에서 무서운 인물은 아니었다. 스태프와 배려 있는 분위기였다는 다소 평이한 옹호가 나왔지만 이 해명은 정작 내기 골프와는 무관한 이야기라 설득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백은 커졌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정말 하차할 정도의 일인가? 라는 반문부터 공론화된 이상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지라는 반응까지 극과 극의 의견이 쏟아졌죠.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사회적 범죄라면 관련 제작진, 방송사 직원, 다른 출연자들까지 싹 다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즉, 이 사건이 갑작스런 도덕적 분노의 대상이 된 배경엔 단순한 내기보단 방송계 내부의 책임 회피 구조도 한몫했음을 지적한 셈이죠. 보도를 진행한 기자는 담당 PD도 방관했다고 언급하며 KBS 내부의 반성이라는 분위기를 유도했지만 알고 보니 그 책임 PD는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 결국 이 사건의 무게는 특정 연예인의 일탈보다 관리 감독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 방송사 자체에도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일반인과는 다른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 단위의 내기를 문제 삼는다면 정작 그보다 더 큰 스폰서 조작 로비 등 방송계의 실체적 진실들엔 왜 이토록 관대했는가 하는 의문도 남죠. 차태현의 하차가 정말 필요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희생양 만들기였는지는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8위는 김재원입니다. 언제나 푸근한 미소로 아침을 열어주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결국 아침마당을 떠납니다. 예상치 못한 하차 소식에 일부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수십 년을 한 프로그램에 몸담았다면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시간도 오는 법이죠. 김재원은 단순히 원고를 읽는 아나운서를 넘어 사람들의 사연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보태는 공감형 진행자로 자리 잡았지만 하차 발표 당시 남긴 아침마당에서 잘리면 뭐하고 먹고 사나? 라는 말은 웃기면서도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오래된 의자 하나가 빠지는 것만으로도 생계 고민까지 나온다면 방송계의 생존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방증일지도 모르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보낸 유년 시절은 드라마 한 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가 도시락에 싸준 계란말이와 덜 익은 밥도 지금은 추억이 되었겠지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를 간호하며 KBS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했다는 일화는 듣기에는 감동적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감정에만 기대고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 방송을 마치며 나는 방송인이다라고 말한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지만 이 역시 김재원이라는 인물의 자기 연출력에 빛나는 한 장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일의 매너리즘을 느낀 그는 무급 휴가를 자처하며 캐나다로 건너갔고 일식집과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했다는 소탈한 경험은 그의 서사에 살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를 더 나은 방송인으로 만들었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일입니다. 그는 소통에 대해 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김재원이라는 인물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침마당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습관처럼 존재했던 건 분명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그의 아침 출근길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물러나는 그의 모습은 아쉬움보다는 이제야 비워지는 자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김재원은 떠나지만 방송은 계속됩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어디든 그 역시도 또 다른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임은 분명하겠지요.